먼저 KT LG 경기를 살짝 짚어보겠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LG의 홈 개막전인데요. LG의 개막전 상대가 이제 김현수 선수가 이적한 KT였기 때문에 김현수 더비로 이제 불렸던 양 팀의 개막전 시리즈는 원정팀 KT가 이 연승을 거뒀습니다. 개막전의 경우 체리노스가 1이닝 6실점, 이제 허리 약간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뭐 큰 이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없대요. 다행스럽습니다. 2차전에서는 LG가 역전에 성공하고도 경기 중반 이후 실점하면서 이때는 이제 불펜이 좀 흔들렸죠. 역전패를 당했고, 체리노스 임창규가 인상적인 투구를 남기지 못했지만 더 뼈아팠던 부분은 정말 LG가 조금 반등해야 되는 불펜 투수들의 실점, 특히 2025 시즌 필승조죠. 김영우, 김진성, 유영찬이 모두 첫 등판에서 실점한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반면에 KT는 타선의 고른 활약을 앞세워 경기를 가져왔는데, 개막전 라인업이 3루수 허경민을 제외하고 모두 교체됐음에도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의 활약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이강민 선수 어떻게 보셨어요? 이강민 선수는 그 이강철 감독이, 저는 이제 오키나와 캠프 중계를, 계약 경기를 이제 중계를 했는데, 그 당시 한 경기가 이제 KT 경기가 있어서 제가 또 이제 KT 또 2015년도에 또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선수단 어떤 구성에 대한 컨디션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이강민이라는 선수를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어떤 선수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유신고 출신인데 수비가 굉장히 탄탄하고, 이강철 감독이 바로 주전으로 지금 기용을 할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권동진은?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작년에 이제 KT의 주전 유격수는 권동진 선수였습니다. 권동진 선수가 경기를 굉장히 많이 뛰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민 선수를 주전 유격수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장점인데 그랬더니, 수비는 말할 것도 없대요. 수비는 지금 프로에 있는 선수들하고 견주어도 전혀 밀리는 게 없다. 그럼 결국에는 경험, 그리고 이제 공격 쪽에서 과연 이강민 선수가 이제 프로야구 선수들, 그러니까 프로야구에 있는 선수들과 이제 경쟁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느냐. 웬걸 개막전에 4만타 쳤습니다. 이게 30년 만에, 제가 96년도에 개막전에 4만타를 치고 오재원 선수도 4만타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강민 선수하고 오재원 선수가 모두 30년 만에 고졸 신인으로서 개막전에 4만타를 친 30년 만에 대기록이 분명히 나온 겁니다. 이강민, 오재원 선수 거론함에 따라서 우리 장성호 위원회 또, 이 진짜 건빨 유니폼에 맞죠? 또 자랑스럽습니다. 이걸 꼭 네 입으로 얘기를 했어야 됐냐? 그러니까. 이거는 형이 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KT의 이제 새로운 라인업이죠. 여기 보시면 개막전 라인업이 최원준이 영입이 됐기 때문에 최원준 같죠? 김현수 2번, 안현민 3번, 힐리어드, 그다음에 류현인, 이정훈, 허경민, 한승택, 이강민. 그러니까 요 라인업인데 허경민을 제외하고 모두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8명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강철 감독의 말로는. 그러니까 사실상 작년 그 스토브 리그를 보시면 뭐 다른 팀들도 굉장히 뭐 알찬 영입을 했지만, 사실상 KT가 가장 알차게 야수 쪽을 보강을 했습니다. 최원준 보강했죠. 그리고 사실 최원준의 KT 이적도 깜짝 이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성적이 안 좋았는데 42억 원이라는 금액을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김현수에게 완전 보장 5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승택의 사실 그 KT의 이적도, 저는 한승택을 과연 KT가 왜 데리고 왔지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 깜짝 이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KT가 이제 스토브리그에서의 가장 뭐 10개 팀 가운데 승자로 이제 이름을 불렸는데, 그 효과를 이 개막 2연전부터 좀 톡톡하게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강철 감독이 미디어데이 때 했던 말이 저는 생각이 나는데, 다시 태어난다는 생각으로 임해서 명예 회복을 하겠습니다라고 짧고 아주 임팩트 있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지난 시즌에 6년 연속 가을 야구 진출은 실패는 했지만, 저희들이 이제 항상 KT를 5위 안에 넣잖아요. 위력이 있는 그런 팀인데, 근데 이제 라인업을 저희들이 장성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좀 적지 않은 변화인데, 어쨌든 지금 이게 우승 후보 LG를 꺾은 라인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KT 행보가
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김현수 선수가 또 일요일에 결승타를 때렸고 전체적으로 보면 예전에 이제 KT를 생각을 해보면 주전 라인업에 있는 선수들이 다 대부분 뭐 30대, 뭐 33, 나이가 많았죠. 35, 나이가 뭐 38, 9 사실 대부분 주전 선수들이 30대 중반을 향해 가는 그리고 30대 후반을 가는 나이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안현민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다가 유현인과 이제 이강민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최원준 30대 초반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라인업이 이제는 확 젊어졌어요. 그래서 신구 조화가 굉장히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김현수의 영입이 그러니까 단순하게 나이 많은 선수를 영입한 게 아니라 그냥 신구 조화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딱 김현수를 영입하면서 야 이끌어 달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요것들이 굉장히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즌 초반부터 좀 좋은 성적을 지금 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근데 네. 장성우 위원이 감독이라고 해도 야 이게 신인을 유격수의 개막전부터 뛰게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저는 굉장한 결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때요?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왜냐면 권동진이 거죠. 있었으니까. 권동진도 있고 김상수를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네, 그러니까 유격수 자원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새로운 선수가 들어왔어요. 정말 그 촉망받는 내야수예요. 내가 봐도 좋아. 진짜 감독이 봐도 좋아. 그런데 사실 기존에 있는 야수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 자리를 쉽게 새로운 시인에게 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못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인이 아무리 촉망받는 신인이라고 해도 과연 기존에 있는 내야 자원의 실력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난 사실 해보지도 않은 걱정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광철 감독이 이강민 선수를 주전 유격수로 기용을 한 거는 저는 일단은 이강철 감독의 눈이 적중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강민 선수의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을 그러니까 이강철 감독이 좀 잘 찾아냈다. 그게 오히려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개막전에 신인 선수가 13명 등록이 됐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유신고 오재원과 어쨌든 이 두 선수를 지금 이강민 선수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또 이 다른 얘기지만 키움의 박한결도 그랬죠. 네. 개막 선발 2루수로 나갔고 맞아요. 최재형 선수가 또 왕현천 공을 첫 타석에서 네. 2차전 때 맞아요. 2타점을 또 치는 모습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봅니까? 이게 고등학교 혹은 신인 선수들의 실력 향상이에요? 아니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기존 선배들의 기량 어떤 평준화입니까? 뭐예요? 어떤 저는 개인적으로 먼저 얘기를 할게요. 네. 저는 이게 WBC도 그렇고 야구의 약간 그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희망 반 걱정 반도 사실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성호 의원은? 그러니까 기존 선수들이 좀 못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신인들에게 자리를 내준다는 거는 그만큼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이제 좋은 신인들, 좋은 기량을 갖고 있고 또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들이 많이 있다는 하다 보니까 그 자리를 꿰차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한쪽을 딱 고른다고 한다면 저는 최근에 들어오는 신인들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수들도 야수도 그렇고 뭐 투수들은 사실 최근 몇 년간 또 검증이 됐잖아요. 네네. 좋은 또 선발들 그리고 또 좋은 그 제목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야수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투수들보다 훨씬 더 리그에서 처음부터 자리를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있던 선수들 또 삐집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리는 또 하나고 투수는 선발도 있고 뭐 구원도 있고 마무리가 있잖아요. 엔트리가 15명이니까 그 안에 누구 한 명 빠진다고 하면 들어가기가 조금 더 수월한데 야수는 사실 그렇게 보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어렵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야수 쪽에서 나온다는 부분은 저는 이 선수들이 이제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오는 선수들이 이제는 옛날 우리처럼 그냥 막무가내로 오는 게 아니라 와서 입단하기 전부터 내가 어떻게 체계적인 훈련을 하고 많이 알아서 내가 1군 무대에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개인들의 플랜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 얘기해서 뭐 너무 좀 죄송한데 과거에 장성호 위원이 또 프로에 딱 들어왔는데 이렇게 잘 쳐 충암고 졸업하고 잘 치면 뭐지? 이야 장성호가 저 혜태 우승팀에서 주전 멤버를 뛰면서 저렇게 잘 쳐 하면서 굉장히
그 선수단 내부에서 큰 화제거든요. 그렇죠. 당시 야수들이 네. 뭐 좀 더 앞서서는 고졸 투수 뭐 전하 염종석이나 뭐 안병원이나 이런 선수도 친구들이 있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야수가 뭐 근데 그렇게 보면 김재현 뭐 현 단장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와서 뭐 잘했고 잘했던 선수들도 있긴 근데 있어요. 이제 확률은 많이 적었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출신보다 훨씬 적죠. 개막 전부터 신인 선수들이 13명 등록이 되고 막 이런 게 이게 현대 야구의 폼을 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최근에는 이제 그 관중들이 1000만, 1200만.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20대 젊은 여성분들이 야구장을 굉장히 많이 찾아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 때문에 그 관중 수가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이제 늘어났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마케팅 쪽도 어느 현장에 좀 약간 이렇게 전달이 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20대 젊은 여성분들에게 사실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실히 젊은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젊고 야구 잘하고 또 잘생기고, 그럼요. 예, 금상첨화라고. 음.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을 좀 많이 여성 팬분들에게 그 야구장에서 선보인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팀마다 조금 실력이 있는 선수들을 아무래도 이제 뭐 감독님이나 뭐 현장과 얘기를 해서 네. 1군 무대에 조금 빨리 뭐 데뷔를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예. 결국 그 사실 뭐 2경기로 저희들이 이걸 판단하기 좀 이르긴 하지만 13명이 합류했던 거는 좀 이례적이었고 여하튼 퍼포먼스로 봐도 이 선수들 수준이 뭐 1군에서 뛸 만한 수준이 좀 된 것 같고 근데 네. 결국 리그에서는 이제 일관성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1년도 좋지만 뭐 적어도 우리 현장에서 하는 말은 적어도 3년 3년. 이상은 평균을 보여줘야 이 선수의 뭔가 미래를 저희들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좋은 실력을 가진 신인 선수들의 이제 내구성과 적응력인 그렇죠. 거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동이 더 많아지고 하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네. 저도 사실 그 개막을 하고 나서 음. 그 개막전에 3안타 제가 쳤다고 이제 아까 뭐 기록에 나왔잖아요. 네네. 건방 좀 떨었죠. 누구 볼이에요? 예? 그 개막 전에. 그 두산 베어스 전 아니죠? 김원영 선수. 야 김원영 감독. 그러니까 원영- 쌍방울 있을 때. 원영이 볼 제일 좋을 때인데 네. 그때가 근데 커도 좋고 제가 이제 데뷔 첫 안타를 김원영 선수한테 때렸는데 그 이후에 뭐 이게 직구? 커브요. 와 커브 받아쳐서 커브를 쳤어. 우측에 안타를 때렸는데 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아까 이제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제 3안타를 딱 때리고 나니까 뭐 이거 프로 뭐 별거 별거 아니야? 없구만 이렇게 된 거죠. 별거 아니야? 건방 떨었죠. 옛날에 이병기가 그랬잖아. 좀 정면 승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몸에 맞는 거 좀 많이 맞았잖아요. 건방 떨다가. 그런 건가?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다 될 것 같고. 체력 관리를 안 했죠. 와, 한 달 만에 살이 8kg가 빠지는데 나중에 배트가 안 돌아가더라고요. 아. 그때는 개막이 4월 13일이었습니다. 근데 5월 달 딱 가니까 방망이가 안 돌아가요. 살이 쭉 빠지다 보니까. 그게 이제 확실히 경험이고 그렇죠. 어떤 관리 지혜. 네. 그런 그러니까 이제 거죠. 지금 뭐 이강민이라든가 뭐 오재원이라든가 그래도 뭐 1군에 이제 있는 신재인이라든가 이 3인방 지금 유신고 3인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아무래도 이제 경기에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이 선수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단 2경기 했다는 거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고 진짜 이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앞으로 이 선수들이 더 치고 나갈 수 있다. 아니면 어떤 그 한순간에 확 꺾일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조언을 좀 해주고 싶거든요. 진짜 체력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들이 이제 KT 얘기를 했고 신인들 얘기를 했는데 반면에 이제 LG 트윈스 상위 타선 타자들은 어느 정도 제 역할을 했지만 네. 이제 결국 투수진 실점이 시리즈 이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개막전 1이닝 6실점으로 물러난 치리노스 뭐 괜찮다고 하니까 이건 다음 경기를 좀 봐야 되겠지만 모든 이가 이제 좀 걱정하는 LG 불펜입니다. 초반 마운드 변수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염경엽 감독의 고민이 이제 늘어나게 됐는데 장성 위원은 이제 개막 시리즈를 통해서 지켜본 LG 불펜에 대한 어떤 직관적인 생각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염경엽 감독이 기대를 하고 있던 선수들이 모두 실점이 있었고 그리고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모두 실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치리노스 뭐 괜찮다고는 하지만 한탐 건너뛸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손주영 선수는 지금 옆구리 부상 때문에 4월 말 5월 초로 지금 넘어갔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지금 2명의 선발 투수가 일단은 치리노스가 한번 건너뛴다는 가정하에 와 이거는 공백이 뭐 없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발의 공백을 메우는 거는
타선이 아니라 불펜이거든요. 그렇죠. 불펜이에요. 그러니까 선발이 많은 이닝을 끌어주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과부하는 불펜에 분명히 걸리게 수밖에 없는데 불펜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근데 또 거기서 지금 개막 2연전을 보시면 무실점을 해야 되는 투수들이 실점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투수진이 이게 구원진만 꼬이는 게 아니라 선발 구원 아예 그냥 마운드 구장 자체가 약간 꼬일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정용, 김용호. 네, 맞아요. 뭐 네. 백승현 선수 3실점도 그렇죠. 있지만 김진성의 사실 그 허경민 2차전 때. 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네. 이제 저도 그 점이 장성희 의원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추격조나 그다음에 스페셜이 아닌 선수들이 실점하는 것과 장성호 의원 말씀하신 대로 점수를 안 줘야 되는 선수들이 개막전부터 그렇게 점수를 줬을 땐 그렇죠. 감독 머릿속은 좀 많이 혼란스럽죠. 그리고 네. 팬분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저는 또 요 시리즈에서 김진성 선수는 좀 뼈가 아팠지만 반대로 함덕주 선수하고 장현식 선수는 비교적 또 양호해서 네. LG 트윈스의 또 장점은 누군가가 안 좋으면 누군가 또 보완해주고 뭐 이런 또 영역 감독의 그 어떤 그 지혜로 인해서 선수들을 이렇게 잘 배치를 해서 어찌어찌 잘 굴러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네. 전체적인 집단 부진이 아닌 점 그리고 두 경기를 이미 뭐 이제 치렀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글쎄요 뭐 그렇게 맑음은 아니지만 LG 트윈스 선수들의 또 저력을 또 정말 이제 내일부터 네. 내일 시리즈부터 저력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프로야구 초반에도 뭐 이렇게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LG의 네. 불펜은 뭐 믿는 선수들이 실점이 많은 거는 분명히 있지만 저는 뭐 개막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을 하면 충분히 뭐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선발진인 것 같아요. 선발. 그러니까 오히려 선발이 그러니까 라클란 레스를 원래는 이제 불펜으로 이제 기용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선발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맞아. 그런데다가 지금 단 한 경기지만 야 이게 치리노스가 작년에 보여줬던 그 모습이 아닌데 라는 지금 불안감이 조금 이 한 경기만에 엄청 생겨버렸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허리가 안 좋은데 한번 건너뛰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건너뛰는 게 사실 문제가 아니라 건너뛰고 나서 돌아왔을 때 과연 개막전 같은 모습을 비슷하게라도 보이게 되면 그렇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반반이잖아요. 잘 될 가능성도 있지만 또다시 개막전과 같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야 이게 시즌 초반에 연기혁 감독 고민이 굉장히 많아지겠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드는 데다가 라크난 레스는 뭐 키움 시절에 작년에 대체 선수로 와서 선발로 했지만 LG 트윈스에 입단을 해가지고는 진짜 처음에 불펜으로 간다는 지금 이야기를 듣고 지금 불펜으로 준비를 한 상태인데 갑자기 선발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럼 이것도 사실은 저는 변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불펜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선발로 들어왔을 때 좋은 성적이 날 수 있죠. 뭐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선발로 던질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갖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선발 쪽이 조금 더 지금 걱정이다. LG는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